예, 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2017년 귀속소득세 신고를 맞이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하는 과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번에 2017년도 적용될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기타 내용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1페이지에 개정세법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자, 2천만 원까지 2018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요. 자, 간주임대료 과세 시에 주택수 계산에 대한 특례 기준이 조정이 됐습니다. 소형주택에 대해서 소형주택은 이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소형주택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적시상각 의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생산 설비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 적시상각 의제로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업의 폐지로 즉 폐업했을 때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원상 회복을 위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사업을 폐업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장을 이전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2017년도에는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18년도 이후에 사업장 이전 부분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필요경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인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억 5천 초과 시에 38%였는데 5억 원까지가 38%고요. 5억 초과가 40%가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우리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또 가산세 부담이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급명세서 제출 불승실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급금액의 2%, 지연제출 시에 1%입니다. 지연제출은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절반 낮췄습니다.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 시에 0.5%로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기부금 세액 공제, 필요경비 산입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기부금은 원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과 나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지출자 범위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나이의 요건을 제외하고 소득금액만 요건이 맞으면 공제 대상자로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도 있습니다. 자, 출생 입양 신고 한 거주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과거에는 한 명당 30만 원이었습니다만은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이상 출생 입양 시에는 70만 원을 해주는 걸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공제 한도가 원래 400이었습니다만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본 400에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 원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푸드뱅크에 대해서 필요경비 인정해주는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하는 생활용품의 장부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때 이제 생활용품이라고 하면 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 등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범위가 좀 작았었죠. 범위가 좀 확대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확대돼서 생활용품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자, 6페이지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투자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되는 세제 지원 대상 업종이 확대됐습니다. 과거에는 세제 지원 제도마다 업종의 제한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업, 호텔 및 여관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세제 지원 적용하실 때 업종에 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페이지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했습니다. 자, 제조업 등 28가지 업종에 대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청년 창업의 범위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창업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도 완화를 했습니다. 자, 완화를 했는데요. 세액 감면 제외 사유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벤처기업 확인서 상의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언제 감면이 배제되는지 하는 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바로 감면이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견 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라든가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 간에 합병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배제된다라는 사실 좀 주의를 해주시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자, 감면 업종에 49개 업종에서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조건이 수익금액에서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에 80% 이 비중이 최대 80% 이상이어야 되고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장수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감면율의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감면이 10%라고 하면 1.1배, 11%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수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 30%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보시면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 1인당 한도액 원래 500만 원씩 상향 조정했는데요. 마이스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500,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은 2,000만 원, 일시 상시 근로자는 1,500만 원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페이지에 9번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견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운반구, 뭐 항공기 이런 부분들을 취득했을 때 내용연수가 원래 25%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특례를 적용해서 50%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법에 있던 조문이 뭡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이동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기간이 16년 7월 1일부터 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이런 부분들은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공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을 했었어야 되고 퇴직 후에 3년에서 5년 이내에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다라고 보고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자, 2016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1인당 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정대세제가 요건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당초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해서 일정률을 초과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초과율이 3.3% 되겠습니다. 3.3% 이상 초과가 되게 되면 세제 요건에 충족되는 걸로 보고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의 15번째 중소기업 고용인원 사회보험료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자, 청년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100%, 그다음에 이제 기타 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50% 적용을 해주는데요. 이때 올해 추가된 부분은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75%를 적용해주고 있고요.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증가 시에는 100%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그 우리 교재에 도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페이지 16번째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거에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습니다만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4천에서 1억 이하는 300만 원, 1억 초과는 200만 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적용 기한이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는 기본적으로 1,800만 원 플러스 수익금액에 대한 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2,400 플러스 수익금액에 대한 기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존에 법인세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이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이동이 됐고요. 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정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개정세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우리 본문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구분 격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16년도 귀속 사업자에 대한 부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그 사업자는 적용하지 않고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적용 대상자 및 적용 시기를 한번 보시면 자,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2016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외의 복식부기 의무자는 17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법인이 다 적용이 되고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해서 복식부기 의무자만 17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동차, 즉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승용차는 전부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관련되는 내용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제외되는 내용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업무에 사용한 종업원 소유 차량의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사업자 소유가 아닌 종업원 소유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사업의 업무에 이용하고 이용한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교통비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차량 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동차 수리 고객에게 수리 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대 차량은
적용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회계관리 쪽에 기초정보관리에 가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업무용 승용차를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을 하는데 등록할 때 우리 메뉴에 보시면 차량 번호, 차량 종류,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뭐 출퇴근 여부, 그 다음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뉴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6페이지에 보시면 필요한 정보에서 차량 번호, 차종과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임대차 여부, 임차 기간, 즉 렌트나 리스의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 출퇴근 사용 여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보험 관련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해서 자동차 보험 증권을 살펴봤습니다만 개인은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보험과 관련되는 내용은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기본사항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적용을 하실 때 자, 차량 관련되는 부분을 차량 번호, 차종을 적용을 하시고 고정자산 계정 과목과 고정자산 코드명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와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에는 감가상각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연결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비는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서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차량을 조회를 해보시면 차량 자산명별로 감가상각비가 적용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메뉴와 연결시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11 111이라고 하는 1번 차량은 차량 운반구에서 고정자산 코드명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차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 쪽에 차량을 등록하실 때에도 차량 번호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업무용 승용차와 연결시키는 방법이 훨씬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정 과목 세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냐면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의 내용을 보시면 많은 계정 과목 중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계정 과목 어떤 걸 쓸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메뉴에 보시면 컨트롤 F4 해서 업무용 승용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차량 유지비와 관련해서 지출되는 차량과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들을 보면 세금과 공과금,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이런 계정 과목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한 부분들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서 기본적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점은 뭐냐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경비만 이러한 계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과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임차료도 그렇고요. 수선비도 그렇고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자, 전표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 유류대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업무용 차량 정보라고 해서 업무용 차량 어떤 차량과 관련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구분해서 등록을 해달라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전표를 입력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금 입력하면 이런 팝업창이 뜨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은 우리 교재의 47페이지에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비용 계정 구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업무용 승용차를 이렇게 일괄 등록하지 않고
특정 계정 과목을 하나를 만듭니다. 자, 860번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은 일반 경비로 선택을 합니다. 3번 일반 경비 선택을 하시고 표준 재무제표에서 마을풍선을 통해서 차량 유지비로 표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때 이 부분 차량 유지비다라고 해서 차량 유지비가 되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서 업무용차 여부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1번에서 여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업무용 차량과 관련되는 모든 필요 경비는 860번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출력을 할 때 합계잔액 시산표라든가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전표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요. 자,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비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을 별도로 분리하는 부분이 좀 눈에 거슬린다라고 하시면 우리 제출용으로 한번 보시면 판관비에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경비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부분은 F4번 통합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량 유지비를 822번과 860번을 통합해서 표시하도록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출용 재무제표를 출력할 때는 차량 유지비 안에 업무용 차량과 관련되는 경비까지 통합돼서 표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비용 계정을 별도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편하다라고 봅니다. 자, 48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되는 법의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그 다음에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이런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표 입력할 때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정보에 대한 팝업창이 이렇게 별도로 나타난다라는 부분 제가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한 업무용 차량 정보는 F2번을 통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의한 정보를 선택해서 등록하고 비용에 관한 비용 성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용을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우리 추후에 세무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된 내용을 갖고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보면요. 자, 우리 재무회계의 장부관리원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 있습니다. 자, 비용 현황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체로 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차량별로 구분 입력된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비용들에 대한 정보들을 총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내용이 있습니다. 내역도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전표에 입력된 부분을 차량별로 유류대해서 쭉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 비용 합계 마찬가지로 조회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차량별로 유류대 얼마, 보험료 얼마,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임차료 총액 얼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감가상각비는 빠져 있죠.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50페이지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인과 달리 가입 여부 상관없이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51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운행 기록부는 업무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업무 사용 여부는 업무용 사용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업무용 사용 거리는 제조시설,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 관련되는 업무 수행
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리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양식이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업무 사용 비율은 승용차별 총 주행 거리분의 승용차별 운행 기록 등에 의한 업무용 사용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업무 사용 운행 기록부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회계 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가 있습니다. 운행 기록부가 있는데, 자, 이 운행 기록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형태로 매 일별로 그러니까 출발일자, 출발지, 도착지에서 주행거리 해서 누적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적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데 사용 목적의 내용을 보시면 비사업용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비업무용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등록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업무 사용과 관련되는 부분 운행 기록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는 우리 엑셀로 업로드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엑셀로 업로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업무 사용 비율만 계산을 하셔서 우리 세무조정 시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80페이지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소득세법에서 보시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상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입니다.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임의상각제도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보시면 장기할부 매입 자산이라든가 금융리스 자산, 유유설비 이런 부분들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라든가 조경용 수목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잔존가액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과 건설자금 이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에 대한 부분은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현상 유지와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원가에 포함을 하게 되고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으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82페이지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 부분 정리해 놨습니다. 자,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 가능한 연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내용연수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완료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용연수를 지나서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의상각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연수는 기업회계에서는 추정을 허용하지만 세법은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시험 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건축물, 업종별 자산 이렇게 별표 2, 3, 5, 6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별표 2와 3은 내용연수가 5년, 3년, 5년에서 50년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 5와 별표 6은 내용연수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내용연수의 상한과 하한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별표 6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연수들을 구분을 해보면 기준 내용연수라고 해서 별표 5, 6의 구조 자산별 업종 내용수를 정한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6에 5년이다라고 하면 5년이 기준 내용연수가 되겠고요.
4에서 6년이 이제 내용연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연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기준 내용연수의 25%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고한 내용연수가 있을 겁니다. 사업자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해서 신고한 걸 기준 내용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내용연수에 대해서 변경이 조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부품과 관련되는 제조업인 경우에는 기존은 5년의 기준 내용연수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6년으로 내용연수가 증가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건설업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5년에서 8년으로 내용연수가 증가됐습니다. 특히 많이들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종 중에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 5년 내용연수였는데 8년으로 내용연수가 증가됐고요. 교육 서비스 학원 같은 경우에는 5년이었는데 오히려 4년으로 단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업과 관련되는 부분도 5년에서 내용연수가 8년으로 이렇게 증가되거나 단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실무에 적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내용연수는 최초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데는 그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고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입니다. 중고자산은 사업자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 내용연수의 50% 경과된 자산을 취득했을 때 기준 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설비자산의 내용연수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사이에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선박이나 항공기, 공구기구 부품,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을 때는 내용연수의 50%,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득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 조문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기준으로 적용을 할 때는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동이 된 상태에서는 최저한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업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즉 하수 폐기물 처리,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설비자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기준 내용연수의 60%에서 140%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신고했었을 겁니다. 15년도에 취득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고했었을 거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의제라든가 즉시상각 의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잔존가액은 기본적으로 제로가 되겠습니다. 정률법을 적용할 때는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지만 최초로 취득가액이 5% 이하가 될 때 미상각잔액이 상각 범위에게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각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각 방법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바뀐 내용 한번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신고 상각 방법은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정액법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2017년도부터는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2016년도부터 무조건 정액법이었고요. 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아니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7년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상각 방법의 변경 신고라든가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필요경비
계상하는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91페이지입니다. 회사 계상 삼각비. 회사 감가상각비는 판관비나 제조 간접비로 계상된 금액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뭡니까?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을 손비로 계상했다든가 정교류 수정 손실로 처리된 삼각비, 삼각 방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처리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회사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하고 삼각 범위액하고 비교해서 차액 부분을 삼각 부인액이 나오게 되면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시인 부족액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과거에 이월된 삼각 부인액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실무 적용 시에 오류 유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무사랑 프로에 의해서 감가상각비와 기업회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보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자, 회사 계상 삼각비가 있습니다. 이 회사 계상 삼각비가 프로그램상에서는 세법상의 삼각 범위액과 일치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세무사랑 프로에서 나온 감가상각비하고 기업회계에서 계상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부분이 다르다면 재무제표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는 회사에서 직접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가 회사 계상액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무사랑 프로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단기 상각비가 제로가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고정자산 등록에서 당해 연도에 결산서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 회사 계상 상각액은 제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제로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수정하는 방법은 개별 자산별로 일일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게 힘드시다라고 하면 자, 자산 계정 과목에서 F7번 회사 계상액 수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모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회사 계상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각액 제로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회사 계상 상각액이 제로로 되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에 회사 계상액은 전부 다 제로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계상액은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는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회사 계상액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면 전부 다 회사 계상액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3번에 기업회계 기준상의 감가상각비와 세법상의 감가상각비가 다를 때는 이걸 전부 다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 2번과 3번 내용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통해 갖고 면제를 받거나 감면을 받았을 때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필요경비로 계상을 했다면 두 개가 충족을 했다면 모두 충족됐다면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의제 규정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하고 상각 범위액 요 차이 금액을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 기초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 가액 잔액을 기초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산가액에서 공제 잔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의제 상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자, 이 부분을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법인인 경우에는 과소상각한 금액을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해서 강제 상각으로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단기의 세무조정이었고 차기 이후에 상각 대상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될 때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각 부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유보 처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특히 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선택했을 때는 차기 이후에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 자산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각 방법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서 유의사항, 감가상각 방법 정액 정률법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준 내용연수 기준으로 25% 가감한 내용연수를 선택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선택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약 정리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분류상 제조업의 내용연수가 각 기준 내용연수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분류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내용연수는 업종별 내용연수는 대분류로 모든 걸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만큼은 대분류, 중분류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내용연수나 상각 방법을 신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내용연수 신고 및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신고 서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신고 서식이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조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감가상각비 조정 맨 밑에 보시면 내용연수 신고서 및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신고서, 승인신청서, 내용연수 변경신청서, 상각 방법 신고서 뭐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될 때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96페이지에 적시상각 의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부인 계산 없이 바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에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의 5%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도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단기 사용 자산에서는 전화기라든가 개인용 컴퓨터, 주변 기기 이런 부분들도 금액에 상관없이 이건 전액 다 비용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시설의 폐기 손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있던 기술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하여 생산 설비 일부 폐기한 경우 당연히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사업 폐지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철거하는 경우 그 부분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사업 폐지라는 겁니다. 폐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산의 평가 차손, 파손이나 멸실이 일어났을 때 그 장부가액을 감액 사유 발생한 연도의 처분가액하고 감액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이 이제 천재지변, 화재, 수용,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관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98페이지에 내용연수 신고서나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 양식을 제가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아까 작성하는 서식이 있는 메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내용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복식부기 의무자는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서 해당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다음에 비용을 말합니다. 자, 비용은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하고 기타 경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감가상각비는 본인 소유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임차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거는 렌트나 리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기타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업무용 승용차 유지 취득과 관련되는 비용이다. 모든 비용을 다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구분 기장을 해야 되고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확인들을 하시고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이후 취득분은 강제상각입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17년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강제로 상각한다. 그래서 장부상 감가상각비와 상각범위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을 송금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나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임의상각 제도입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부분인데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에 대해서 나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 총액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선 유지비 금액을 모른다라고 하면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비로 합니다. 만약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뭐 임차료 총액의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총액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필요경비로 계상했거나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는데요. 자, 업무사용 비율을 계산하는데 업무사용 비율은 업무용 승용차 곱하기 업무사용 비율을 곱해서 업무사용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고요. 업무사용 비율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면 승용차별 총주행거리 분의 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에 의한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000만 원 기준으로 따집니다. 전체 총 지출 비용이 1,000만 원 이하면 업무사용 비용 100%,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비용 금액 분의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은 사업연도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할 계산합니다. 그리고 사업연도 중에 일부 기간 또는 일부 기간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할 계산에서 1,000만 원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 감가상각비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전체 금액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한 금액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적용을 하는데요. 이 800만 원도 12분의 해당 사업연도 월수 기준으로 합니다. 월수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보유기간을 적용을 합니다. 자, 보유기간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개월수분의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로 계산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처분은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한도 초과액은 유보나 기타 사회이출,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는 기타 사회이출이라는 소득처분은 없습니다. 전부 유보 아니면 인출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2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입니다. 당해 연도에는 뭐 크게 발생될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였던 2016년도에 적용됐던 분은 또 있을 수는 있겠네요. 자, 일반 차량이든 리스 렌트 차량이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큰 금액을 적용을 하는데요. 800만 원에서 800만 원과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하고 차액 부분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월액 중에 적은 금액하고 제로 금액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을 일반 승용차는 유보로 또는 리스나 렌트 차량은 기타로 해서 2월에서 필요경비에 산입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전에 800만 원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상각 기간이 끝난 다음에 2월에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리스나 렌트의 경우에는 임차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처분 손실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금액을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요경비 불산입된 금액은
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일 때는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남은 금액을 전부 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폐업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이월액이나 처분 손실 이월액 중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줍니다. 폐업을 했을 때에는요. 자,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보시면 기본사항과 추가 등록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본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전기부터 이월된 부분은 기초가액의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년도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전년도 내용을 자료를 이월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중 취득 및 단기 증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이제 취득을 한 자산들은 이 4번 란에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4번 란에 기록되는 것과 7번 단기 자본적 지출액에 기록되는 것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4번에 기록이 되는 부분은 고정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고요. 7번에 기록되는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즉시 비용 처리한 경우에 7번으로 기록을 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률법 적용할 때만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부인 누계액이 있다면 반영하시면 감가상각비 세무조정할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이 있다면 이 부분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과 관련해서는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산할 때 차감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13번에 회사 계상액입니다. 회사 계상액은 자,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회사 계상액은 이제 감가상각 대상 자산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데 회사 계상액의 의미는 이 부분입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영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F7 사용자 수정 기능을 통해서 결산 재무제표 금액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무조정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계상액과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된 상각비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상의 비용 계정인 감가상각비고요. 회사 계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자본적 지출액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경우에는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을 거고 회사 계상액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전기과소상각분 반영, 즉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한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경우, 즉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F7 사용자 수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6번 경비 구분 정확하게 해놓으시면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때 제조원가나 일반 경비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훨씬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례를 통해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자산은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가 있고요. 기준 내용연수는 40년이고요. 5년이고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준 내용연수와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상각부인에 2,350만 원 있는 부분하고 전기말 의제상각액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자동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자, 고정자산 기계장치에 대해서 2,350만 원하고 누계입니까?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31일 날 회계 처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건물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300, 전기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300 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 부분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긴 하지만
하지만 감가상각비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건물 부분을 살펴보시면 회사 계상액 1,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은 1,2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자, 결산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자,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1,2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재무제표에는 1,200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 우리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는 회사 계상액은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0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정기 오류 수정 손실까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는 금액들 전부 다 반영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와 관련해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차량 유지비와 관련해서 총 차량 유지비 이미 일반 전표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랜저 차량은 업무 사용비율 75%로 운행기록부 작성하고 있고 나머지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제외한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받는다. 즉, 이 부분은 즉시상각, 그러니까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상각비 계산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 계상액에 대해서는 정기오류 수정 손실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정보들이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프로그램은 자, 그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형고정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상각방법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액법 상각일 때 차량의 경우에 33라 3333번 차량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취득을 했죠. 17년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고요. 정액법으로 상각했는데 회사에 계상한 1,300보다 그러니까 상각 범위액이 1,200입니다. 그래서 초과 상각된 금액 100만 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상각분 조정명세서가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에어컨 기계장치가 되어 있죠. 전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관련해서 608만 8,500원 송금 추인해 줬고요. 차량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7만 6천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개별 자산별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 살펴보실 거는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라고 해서 기말 현재 가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하단 부분에 조정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일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다 마감되고 난 다음에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던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과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등록에 반영되어 있던 감가상각비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자, 운행기록부 관련되는 부분도 그랜저 차량 11거 1111번 차량은 그 운행기록부가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록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업무 사용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벤츠나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업무 사용 일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비율로 입력되는 금액 비율로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우디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회사 계상 상각비인 1,300만 원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1,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상각 부인액으로 이미 필요경비 불산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 원으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 주시고 금액을 반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무조정 사항들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조정 등록을 통해서 업무용 승용차 미사용 금액 3,801만 7,225원 인출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과 관련되는 내용 우리 교재를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복식부기 의무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명세서 작성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비용 구분 기장되어 있어야 되고 운행기록부 있어야 되고 비용 현황도 파악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감가상각비 난에는 다음의 금액을 입력한다라고 해서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6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분은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회사 계상액과 상각범위액 중에 작은 금액. 17년 1월 1일 이후의 취득분은 상각범위액까지입니다.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취득된 경우에는 송금 산입, 필요경비 산입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해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 사용 비용 한도와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월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유기간 월수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우리 프로그램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이 된 내용이다 보니까 반영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정을 하실 때 이 부분 반영된지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정자산 감가상각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